안녕하세요. 예산정책처 사회예산 분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정책처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소관 결산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등의 구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개인 보급 전기자동차의 경우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법인차 보급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 1조 9,180억 원 중 1조 5,72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50억 3,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이 실제 계획 대비 대체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급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매년 예산 불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전기차 구매 수요 발굴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설계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급속 충전기 설치 인프라 확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물적 기반이 현재 미비한 상황으로 환경부는 편의성, 안전성 확보 등 전기차 이용자의 수요 및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예산 현액 599억 800만 원 중 16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4,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하수 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 하수도 자산관리 등 3개 내약 사업을 지자체와 시설별로 각각 분산하여 시범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나 결국 이 3개 내약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지역의 통합적인 스마트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시행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사업 효과 분석 및 성과 평가 등이 분절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확장 추진 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하여 시범 사업 시 선정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통합된 스마트 하수도 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내역 사업은 2023년 편성 예산 대부분을 이월하였거나 불용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시설 공법 선정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 설계 지연으로 지자체 실집행도 부진한 상황으로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이 2024년도까지 동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 12월까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사업 진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성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 성면 피해 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로 성면 피해 구제급여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성면 피해 구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성면 피해 발생 추세를 보면 2040년까지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면 피해 구제기금 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구제급여 지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성면 피해자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면 피해 구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연구 용역 실시 등을 통해 중장기적 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낙동강 상류와 하류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치수시설 및 관로를 구축함으로써 낙동강 유역의 치수원 다변화를 통한 광역 상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행여년도 기준 예산 현액 39억 700만 원 중 1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 수행 예산 19억 2천만 원이 전액 불용된 상황입니다. 향후 주민 반대 입장이 지속될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저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야생 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 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예산 현액 875억 4,300만 원 중 534억 원을 집행하였고 332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4,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사업은 과다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성과의 효율적 측정이 어렵고 예산의 대규모 이월은 예산을 확정한 국회 의결과는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제한하는 측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업은 예산 전용, 불용예산 활용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연례적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가 집행하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 위탁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으로 민간 혁신 훈련 기관, 민간 선도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 현액 4,142억 6천만 원 중 3,69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1억 4,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사업은 2021년 사업 첫 실시 이후 실적이 매년 목표 훈련 인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사업 선정 후 미개설되는 과정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DT 사업에서 훈련 과정을 신청하여 선정된 후 미개설되는 과정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과정의 수는 2021년에는 31개였으나 2023년에는 59개이며 선정 과정의 수 대비 개설되는 과정의 수를 나타낸 실시율 역시 2021년 81.98%에서 2023년 75.6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훈련 과정이 미개설되는 것은 동내역 사업의 훈련 공급 물량이 계획보다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실적 저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 현액 1조 2,386억 원 중 9,385억 원을 집행하였고 3천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 1유형, 2유형 및 1경험 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40만 명, 7만 명, 1만 7천 명의 목표 인원을 설정하였으나 1유형에서 목표 대비 57.2%의 지원을 하는 데 그쳐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천억 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목표치와 그동안의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 규모 추정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목표 지원 인원은 25만 명으로 2023년에 비하여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잠정적인 추계값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적어도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중장기적으로 1유형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 현액 407억 원 중 348억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설정하고 실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동사업에서의 지자체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별 추진 실적에 대해 11월에서 12월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기간 중 일정 횟수 이상 미흡 또는 우수 평가 시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평가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환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가점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대해 주는 것인지, 연장을 얼마나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침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간의 인센티브 차이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업 수행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사업 시행 이후 미흡 등급을 받은 사례 역시 없기 때문에 성과 저조를 이유로 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기간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설정하고 실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유형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별 분포에 따라 해당 사업의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권역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충북권이나 충남권,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의 경우 2023년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았고 인터넷의 경우에도 경남권이나 충북권에서는 실무 캠프형이 개설되지 않았고 제주권에서는 인터넷형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율 공모형의 경우 수도권과 경북권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권역에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프로그램에서 운영에서의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예산은행 1조 764억 원 중 8,612억 원을 집행하였고 2,15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보험에서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동사업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된 근로자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목표와 실적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실질적 사각지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나아가 지원 목표의 적절성, 현재 지원 요건의 타당성, 사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2023 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산 분석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